오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오이. 오이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오이와 맞지 않는 성질을 가진 식궁합도 알고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이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피부 미용에도 유명하죠. 얇게 썰어 오이의 수분을 얼굴에 붙이는 팩을 하는 용도 외에도 오이를 먹는 것만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채소로 유명합니다. 오이는 피부의 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드름, 뾰루지 예방에도 좋습니다. 콜라겐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이가 제철일 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 미용 외에도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오이를 가져가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분을 충전할 수가 있죠. 오늘은 여름철 신의 채소라 불리는 오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이는 크게 백오이, 가시오이, 청오이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백오이는 우리의 곁에서 사시사철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오이로서 수분이 많고 식감이 부드러워 오이지 또는 오이냉국으로 조리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시오이는 길쭉하고 곧지 않고 살짝 휜 것이 표면에 울퉁불퉁 돌기가 난 것이 특징입니다. 향이 좋고 아삭한 씹는 맛이 좋기에 냉채 또는 무침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청오이는 단단한 식감 때문에 백오이에 비해 쉽게 무르지 않아 보관이 편합니다. 색감이 진해서 소금에 절여 볶아 쓰거나 고명으로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오이를 고를 땐 가장 먼저 오이의 꼭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꼭지가 신선하고 모양이 곱게 뻗어 오이 중간과 아래가 일정하고 적당한 굵기의 오이가 좋습니다. 초록색의 색감이 고르게 분포하고 하얀색의 줄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에 오이꽃이 있는 것이 싱싱하고 더욱 오래갑니다. 오이는 채소 중 수분이 많기에 쉽게 무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보관할 때에는 신문이나 키친타올, 랩으로 전체를 감싸서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대부분이기에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소는 아주 많은 채소인데요. 오이는 100g당 9칼로리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지방은 없고 수분과 비타민, 각종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 없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재료입니다. 오이는 동의보감에서 이뇨작용이 있으며 장과 위를 맑게 하여 갈증을 그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수분이 많은 오이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평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이에는 팩틴이라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카로틴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무독화하는 작용을 통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쓴맛을 내는 꼭지 부분은 쿠쿨비타신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강력히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우리의 몸 건강을 생각하면 꼭지 부분은 최소한으로 잘라버리고 먹도록 합시다. 이뿐만 아니라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카테킨이 소량 들어있는데요. 카테킨은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도 풍부하다고 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이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단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이가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이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오이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한 컵 정도 양의 오이에는 비타민 K 하루 권장 섭취량 2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신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K이므로 뼈와 치아에 도움되는 성분을 섭취하려면 오이가 적절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은 심혈관 질환을 퇴치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압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칼륨과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오이는 피부 미용과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찬 성질의 오이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뱃속이 차갑고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몸이 냉하신 분들과 저혈압이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과다하게 먹으면 한기와 열기가 오가며 학질이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오이의 식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이의 전해질과 수분이 사과의 펙틴을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장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이와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으로 더운 날 아침에 먹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오이와 배입니다. 배의 열을 식히는 효과는 오이와 잘 어울리는데요. 배의 소화 촉진 효과와 오이의 이뇨작용은 몸의 수분과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이는 마요네즈와도 궁합이 좋다고 하니 오이, 배, 마요네즈를 곁들여 만든 샐러드 반찬 어떠신가요? 세 번째, 오이와 식초, 소금이 만나게 되면 오이의 비타민C 분해 작용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궁합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혈관의 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도움되는 식궁합을 보았는데요. 반대로 오이와 맞지 않는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와 무는 궁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이와 무는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이를 썰게 되면 나오는 아스코르비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채를 썬 오이와 무를 섞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함께 먹는 것보단 따로 먹는 것이 영양분에서는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오이와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은 김밥의 대표적인 재료 중 하나인데요. 당근과 오이가 만나면 오이의 좋은 효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이에는 아스코르비아나아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당근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서로 만났을 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식초에 절이거나 50도 이상의 기름에 가열하면 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식재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오이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오이의 궁합과 어울리지 않는 궁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